어느 날 딸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아빠, 나 솔직히 아빠랑 외식 나가는 게 창피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돌아보니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소리치고 젊은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에 잔소리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위에 군림하려 했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 먹는 건 죄가 아니지만 추해지는 건 선택이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나이에 그 옷차림은 좀.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들이 사람을 조용히 떠나가게 만든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이 들수록 추잡해 보이는 5가지 행동을 실제 사연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혹시 내 얘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진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품격 있게 나이 드는 연습 함께 해요. 그럼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남을 깎아내리는 말버릇. 야, 그 사람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쟤는 딱 봐도 오래 못 가. 아유, 그런 걸 왜 해? 나이 먹고 창피하지도 않나? 이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 적 없으신가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2세 김병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주 얼굴을 비추는 분입니다. 말씀이 빠르고 논리가 또렷해서 처음엔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김 어르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늘 남을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말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전직이 뭐래? 아이고, 그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쟤는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웠다며? 그 집은 글렀어. 한두 번 들을 땐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날 김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늘해? 나도 예전엔 대접받던 사람이었는데. 대접받던 사람. 맞습니다.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사람의 지금을 바꾸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경험이 담긴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데 쓰인다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아집이 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에이, 저 사람도 뻔하지. 그 나이에 뭘 새삼한다고.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존엄을 조금씩 잃어가는 겁니다. 말은 결국 늙음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한순간에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김 어르신은 조용히 바뀌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며 작은 메모장에 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첫 줄은 이랬다고 하네요. 말로 상처 주지 않는 하루, 그게 진짜 나이 든 사람의 힘이다. 다음 이야기는 자랑과 허세가 만든 거리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너무 많은 나를 말하고 있진 않나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 지나친 자랑과 허세. 우리 손녀는 미국 유학 중이야. 영어로도 잘만 얘기해. 우리 아들은 대기업 부장이지. 연봉이 아무튼 잘 살아. 처음엔 사람들도 와 대단하시네요 라며 웃어줬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자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또야? 뻔하지 뭐. 오늘의 두 번째 사연은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김영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여사님은 모임에서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아이 얘기, 손주 얘기만 꺼내면 눈빛이 번쩍이며 말을 시작하곤 했죠. 우리 손녀는 아빠를 닮아서 머리가 아주 좋아요. 지난번에도 학원 선생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애가 그냥 남다르다고. 그렇게 10분, 20분씩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녀는 유학 대신 중학교를 자퇴했고 아들은 대기업을 다니어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한 지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드님 잘 지내시죠? 그러자 김 여사님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응, 잘 지내겠지 뭐. 사실 아들은 연락을 끊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안다. 그게 다 허세였다는 거. 내 인생에 뭐가 없으니까 자식 얘기라도 해야 내가 덜 초라해 보여서 그랬던 거야. 우리는 종종 자랑으로 외로움을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자랑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용한 벽을 만들 뿐이죠. 말하지 않아도 멋진 사람, 말 많이 안 해도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 우리가 닮고 싶은 어른의 모습은 소리 없는 배려와 조용한 진실에서 나옵니다. 혹시 오늘 하루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자랑이 아닌 상처를 건네진 않았나요? 김 여사님은 지금 작은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블로그 이름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있는 그대로 예쁜 나이. 다음 이야기에서는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조언을 강요하다가 딸과 멀어진 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말을 멈추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3.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조언을 강요. 너네는 너무 쉽게 살려고 해.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생각으로는 어디 가서 밥도 못 벌어먹었어. 결혼식 당일 아버지가 신랑에게 건넨 이 한마디에 딸은 눈시울을 붉혔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사연은 전북 전주에 사는 74세 이영우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우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딸의 대학 입학, 취업, 결혼까지 누구보다 신경 쓴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이 씨는 점점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그 남자는 믿을 만한 사람 맞냐?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만 행동해. 이런 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딸은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졌고 결혼식 날 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차 안에서 딸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아빠랑 당분간 연락 좀 안 하고 싶어. 그날 밤 이영우 씨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딸을 걱정한 것뿐인데.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방식을 잘못 입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을 자주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경험을 무시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릅니다. 자신만의 속도, 자신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영우 씨는 이제 딸의 블로그를 조용히 구독하며 지켜보는 걸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댓글 하나만 남기셨답니다. 잘하고 있더라. 계속 그렇게 해. 그 한마디가 조언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배우고 있다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자녀나 손주에게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며 그들의 말을 막지는 않으셨나요? 듣는 어른이 되는 일, 그것이 품격 있는 나이들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꼰대식 행동과 편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요즘 것들은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조용히 떠나가게 만들고 있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꼭 함께 해주세요. 4. 꼰대식 행동과 편견.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이야 기본이 안 돼 있어. 버릇도 없고 인사도 안 하고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말이야. 서울 양천구의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 늘 큰 소리로 세상을 한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74세 박정환 어르신. 처음엔 사람들이 그의 연륜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와도 누구도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가 말하는 순간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싸늘해졌습니다. 그도 그럴만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으로 시작해서 누구나 잘못했고 누구나 부족했고 오직 자기 세대만이 옳았다는 말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박 어르신은 스스로를 원칙주의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꼰대라 불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그는 집에 돌아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도 그냥 좋은 말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날 이후 박 어르신은 평소 하던 말을 일부러 입속에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죠. 어느 날 손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말투 하나, 표현 하나도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해요. 예전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말이 처음엔 기분 나빴답니다. 하지만 곱씹을수록 맞는 말이더랍니다. 시대는 변했고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가끔은 이렇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같은 커뮤니티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유튜브 편집을 배우고 계신답니다. 세상은 아직도 배울 게 많더라고요. 늙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 그 웃음에는 더 이상 편견도 고집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멋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요즘 애들은이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서 떠올리셨다면 지금이 바로 내 생각의 틀을 조금 열어볼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무례한 감정 표현으로 인해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가 버린 한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례한 감정 표현, 짜증, 화, 욕설. 아, 좀 빨리 안 해요. 어디서 이런 걸 배워 먹었어? 이 XX 같은 병원은 처음이야. 병원 대기실. 그는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숙였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시선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 병원은 그 어르신의 예약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사연은 경남 창원에 사는 76세 조병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조 어르신은 몇 년 전부터 무릎 관절염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엔 의료진도 주변 환자도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가 오면 직원들이 긴장했고 다른 환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기분이 상하면 욕설을 섞어 말했습니다. 불만은 당연했고 고마움은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늘 하던 말.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도 못 참아줘.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나이 하나로 모든 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던 어느 날 간호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나이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냥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 말에 조 어르신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외로워진 이유를,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이게 만들고 있었던 거야. 내 말과 태도로. 조 어르신은 이제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매일 아침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가 탑승하면 먼저 미소 짓는 연습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는 수첩에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화는 내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돌아서는 뒷모습은 참 초라하더라. 나이가 든다는 건 무게를 가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화나 짜증, 고집이 아니라 배려와 침묵, 따뜻함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툴툴거리며 말하지는 않으셨나요?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더 품격 있게 만들 수도, 외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1. 남을 깎아내리는 말버릇. 2. 지나친 자랑과 허세. 3.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조언을 강요하기. 4. 꼰대식 행동과 편견. 5. 무례한 감정 표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라도 마음 한켠이 조금 찡하거나 나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채널은 품격 있게 나이 들고 싶은 당신과 늘 함께 걷고 싶습니다.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구독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이 채널에겐 큰 응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뵐게요.